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0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요. 30쪽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요. 공부할 문제 읽어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두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니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한지 잘 판단해 봅시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필요한 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생활 속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생활 속 이야기. 다음 두 친구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성준이와 다인이의 이야기가 있네요. 선생님이 성준이 이야기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준이의 이야기. 저는 요즘 부모님의 걱정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숙제한 것을 보시고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워하시고 방정리를 한 후에는 잘했다는 말 대신 정말 정리를 다한 것이 맞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면 앞으로 대충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어요. 얼마 전 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친구만 상을 받았지 뭐예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친구만 상을 받으니 속상했어요. 저도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인이의 이야기. 저는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때면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또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제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기쁘고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성준이 그리고 다인이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두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영상 멈추고 시작. 자, 여러분, 친구들의 고민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래요. 성준이는요,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고 또 상도 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충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고민이랍니다. 그럼 다인이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고민인 것 같아요. 성준이와 다인이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친구처럼 비슷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춤 연습을 해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친구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때의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여러분들이 해결했던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명, 성준이와 다인이에게 조언을 한번 해주도록 할까요? 우리 바로 옆 페이지를 가서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준이와 다인이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모든 친구들과 의논하여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성준이 다인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조언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모든 친구들의 생각은 오늘 적지 못할 것 같죠?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나의 생각만 적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준이와 다인이에게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적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영상 멈추고 시작. 여러분 한번 적어보았을까요? 선생님도 성준이와 다인이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았습니다. 성준이에게는 대충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다인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적어보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나와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두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도움말을 써봅시다. 인내, 정성, 최선 등의 낱말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앞서 했던 성준이와 다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이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볼 때 인내와 정성과 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이 다인이에게 우리 전하고 싶은 말 한번 적어볼까요? 시작. 선생님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적어보았던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옮겨보았어요. 바로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성준이 다인이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준이 다인이에게 편지를 적어 보았겠죠? 그렇다면 이제 3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두 상황을 비교해보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기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지금 4개의 상황이 있는데요. 4개의 상황에서 각각 성실한 모습과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 각각 비교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해야지 라는 모습과 빨리 하고 다른 거 하려면 조급 뺏겨야겠어 라는 모습이 있네요. 두 번째 상황으로 가봅시다. 힘들지만 오늘 목표까지 조금 더 힘을 내자. 헉헉, 너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상황이 있네요. 세 번째 상황.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해야지. 반면에 옆에서는 귀찮은데 오늘은 청소하지 말고 쉬어야겠다. 마지막 상황. 열심히 하니 보람이 있는 걸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옆에 어휴, 힘들어. 대충 끝냈네. 대충 하고 말았네요. 4가지의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보기에 들어갈 말을 4개를 적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영상 멈추고 시작. 여러분, 보기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정답도 적혀 있어요. 이 정답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생각하면서 옮겨 적어보았나요? 그래요. 첫 번째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성실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정직하게 행동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잘 다짐해봤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33쪽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음 튼튼,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 봅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찾은 위대한 발견. 선생님 읽어볼게요.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생활에서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렇게 귀중한 전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거의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14살부터 책을 묶어내는 제본소에서 일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밤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과학책을 읽으며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어떤 과학자의 조수로 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에 같은 실험을 셀 수 없이 반복하며 공부했고, 결국 자기장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가난으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과학 강연을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쓴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를 선생님과 읽어보았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죠? 그래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나요? 맞아요. 우리 전기, 자기장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네요. 자, 우리 주인공에게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본받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사전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 또는 인내와 관련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가치 사전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선이란 도덕 시간에 모르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끈기 있게 공부하는 것. 도덕 시간의 경험을 떠올려서 최선을 적어 보았고요. 인내. 줄넘기 연습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줄넘기 연습하는 걸 떠올려서 인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네요. 여러분도 최선과 인내로 가치 사전 활동을 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전 그래도 최선이랑 인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최선이라는 말에는 열심히, 정성스럽게, 끈기 있게라는 말이 들어가게 가치 사전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라는 말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을 넣어서 가치 사전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쉬워졌겠죠? 그러면 선생님 영상 멈추고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생님도 가치 사전 활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까요? 최선이란 일기를 쓸 때 대충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것 또는 열심히 글씨를 쓰는 것, 끈기 있게 글씨를 쓰는 것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내란 악기를 연습할 때 반복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선생님은 여기 뒤에 있는 말은 그대로 썼고요. 여기 앞에만 줄넘기 연습이라는 말을 악기를 연습할 때라는 말로 바꾸기만 했어요. 하기 어려웠던 친구가 있다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영상을 살펴보면서 최선과 인내에 대한 가치 사전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3학년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도덕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